인간의 욕구란 모두가 갑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갑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마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여성성이 강한 일은 모르겠지만 저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이런 거 힘들어요. 집에서 살림했으면 좋겠어. 얘도 내가 낳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고 얘를 내가 키웠으면 좋겠어. 나 얘는 잘 키울 것 같아. 근데 밖에 나가고 사회생활 하는 거 무지 힘들어요. 가정에서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만은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하니까 뭔가 뿌듯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돈 벌기 위해서 그 돈 때문에 내 모든 자존심까지 다 웃기 싫은데 웃어가면서 하기 싫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누구나 다 갑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방향을 제시하고 내가 뭔가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그 길로 이끌어야 된다? 저는 싫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갑이 되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리더라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갑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사 다니면 연차가 되면 승진해.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내 뭐 철학이 어떻고 내가 뭐 한 게 뭐 어떻다 해서 군중이 나를 갖다가 정치하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조직적인 해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맡기 싫은 자리가 있거든요.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 그래서 떠밀려서 내가 그 갑의 자리 가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대물림하는 갑의 자리도 있습니다. 부모가 일궈놓은 그거를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우리 뭐 우리나라 그룹들 이제 3세, 4세대 이렇게 가죠. 그분들 중에는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뭐 지방 가업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대물림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갑의 이치에서. 그리고 프로필 능력. 네가 어디 옥스퍼드에서 뭘 공부했으니까 너는 갑의 이치에서 리더를 해야 돼. 이럽니다. 세상은. 근데 그 사람은 공부하는 게 좋아해서 공부했지 리더 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앉혀놔요. 어쩔 수 없이 갑이 되는 사람들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갑의 책임감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나의 조직의 리더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예요. 정도십의 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 부인이 갑이에요. 모든 재산권, 경제권 부인이 가지고 있고 자식에 대한 교육권 부인이 다 가지고 있고 나의 용돈도 부인이 다 줘요. 나는 오직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만 인정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 내 조직인데 내가 거기 팀원이잖아요. 근데 어쩔 거예요? 싫다고 나 갑되겠다고 부인하고 싸울 겁니까? 경제권 다시 뺏어올 수 있습니까? 뺏어와서 더 뭐 할 건데요? 어차피 가정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빨리 맡겨놓는 게 속 편하지. 맞아요. 이런 사람들. 근데 가정은 내가 뭐 부인이 힘들어하면 내가 하면 돼요. 근데 조직은 안 그렇죠. 조직은 이 갑의 이치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살폈듯이 어쩔 수 없이 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나는 어떻게 이 조직에서 함께 일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리더의 자질이 없어 자질이. 저 사람은 리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일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야 씨, 우리 신입사원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팀장이래. 아우 저 사람 누가 저기 앉힌 거야 이러면서 인사과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사람들 제대로 좀 뽑고 올려라 검증하고 올려라 막 이러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바뀝니까? 조직 시스템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내가 의뢰 이치에서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일할 거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의뢰 이치에서 우리 갑인, 나의 리더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럼 내가 그걸 보완해 주면 돼요. 근데 보완해 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만 탐을 내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못 가는 자신은 원망하면서 조직을 탓하죠. 그러면 절대 발전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요, 나한테 없는 부족,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족함들이 남의 눈에는 또 보여요. 그럼 내가 하듯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똑같이 봐요. 근데 내가 우리 리더의 부족함을, 아, 이건 내가 조금 보완해 드리면 되겠구나 해갖고 계속 채워주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 스타일은 원래 그랬어. 저 사람은 리더가 조금 부족하면 자기가 조금 더 해가지고 그 부족함을 메꿔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 사람을 도와줘도 이 사람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각 이치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가짐도 틀리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치에 따른 행동 양식을 반드시 만들어라. 이겁니다. 행동 양식은 절대 기준 없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리더의 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흔들린다. 그럼 팀원들 죽어납니다. 그리고 회사 어디로 갈지 결국은 우리 큰 그룹별로 보면 큰 뭐 목표들 있죠. 연간 목표 있고 뭐 10년 목표 있고 뭐 이런 목표들 아무리 그럴듯하게 정해놔봤자 리더들이 기준 없이 흔들려 버리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듯이 리더의 자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줄 아는 게 바로 정도십의 목표예요. 이걸 관리하려면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 스킬.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만큼 큰 업적을 냈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서 흉내낸다? 절대 안 돼요. 왜? 환경이 틀린데 어떻게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그 사람은 그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 환경을 극복해낸 사람이지, 내 환경하고 아예 틀려요. 그럼 적용하는 방법도 틀려야 되는데, 유명한 리더십, 아무리 데려다가 강의 듣고, 아무리 그걸 갖다가 실천하려고 해보세요. 환경 자체가 틀린데, 100% 그만큼 성과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리더십보다는 정도십이 우선이에요. 리더의 철학. 내 철학에 굳건하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람을 활용해서 내가 채워가면서 보완해서 갈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철학이 없이 누군 리더십 흉내내고 누군 리더십 흉내내고 막 하다 보면은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 내 팀원들도 갈 필요 못 잡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끝이에요. 회사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십의 장점을 저는 찍는 겁니다.